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민들도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도시민들이 농지를 이제 매입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자의 유전이라는 원칙 때문에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이고,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방법들이 또 요구되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있는 제도는 주말 체험농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말 체험농장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용어 그대로 주말에 와서 농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법리적인 취지는 도시에 자라는 이제 애들이 농촌의 실정도 알고 와서 이런 농업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도시민들이 이 각박한 이제 도시 생활에서 이제 농촌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힐링도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소비도 조금 하니까 뭐 농촌의 이제 경제 활성화도 목적을 두고 주말 체험 농장이라는 법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됐죠. 이 주말 체험 농장이 지금 많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다른 편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 취지는 주말 체험 농장에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에 이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농막의 의의가 농사를 짓기 위한 가설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안에 비료라든지 농기계라든지 뭐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이제 농막이라고 하죠. 자, 이게 주말 체험 농장을 활용을 하시면서 거기에 농막을 놓게 되니까 이 농막을 쉽게 말해서 이제 세컨하우스처럼 이제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비해서 농막에 대한 설치 기준들이 조금씩 마련되어서 조금은 더 까다로워졌죠. 예전에는 농막이 사실 그만큼 까다로워지진 않았어요. 주말 체험 농장은 도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0평 미만에 이제 천제곱미터 하면 302점 뭐 이래 나오는데 그 30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으로 신고를 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평수를 취득을 하지는 못하지만 300평 같으면 완전히 농사예요, 농사. 사실 주말에 농사를 짓기에는 300평 같으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300평이라 하는 땅 개념이 300평의 농사, 뭐 주말이면 충분히 짓지 않을까 싶지만 그거는 진짜 농사입니다. 그래서 300평 미만의 이제 토지를 주말 체험 농용으로 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 주말 체험 농장이라고 영농이라고 해서 이제 농업계획서를 넣고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주말 체험 농으로 취득을 가는데 이게 좀 악용화가 되다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여기에 대해서 본래는 이게 업무용으로 봐주다가 이제 비업무용으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업무용, 비업무용 차이가 나중에 세금을 10%더 내느냐 덜 내느냐 이제 이 차이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에서는 주말 체험 영농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있는 주말 농업진흥구역 외의 지역의 농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요즘에는 추세가 지금 비유가 좋고 어느 정도 현재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제 비유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비유가 좋은 위치에 주말 체험 이제 농장이 오히려 좀 각광을 받죠. 거기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농사도 어느 정도 지으면서 그냥 농사를 아예 안 짓고 그걸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농막에 대해서는 조금 법이 이제 많이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농막 이제 주말 체험 농장에서 농사 짓고 휴식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이제 했으면 좋겠지만 농막 자체의 취지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뭐 이런 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농사 지으면서 농막을 이제 놓고 그 안에서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래 하려는 목적 하에서 주말 체험 농장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말 체험 농장을 잘 활용을 하시면 힐링도 하고 내가 자녀들하고 주위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또 취득을 해서 거기에 뭐 농사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야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어서 자기가 이제 소비할 수도 있고 요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현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정말 체험 농장으로 취득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면 그 땅 평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필요한 평수들은 한 100평 정도면 해도 충분한데 농지가 100평짜리가 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의뢰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의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주말 체험농장을 하시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말 체험농장을 하기는 좀 곤란한 거죠. 100평 정도 같으면 뭐 시골의 땅 시세로 봤을 때는 이제 큰 금액이 아닌 뭐 몇천만 원 안에서도 이제 땅을 취득해서 이래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되죠. 농지를 작게 취득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농지들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농지를 소유해야지 예전에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농지원부를 하죠. 그러니까 농지원부를 발급 대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농지원부가 발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지만, 등록제로 바뀌어서도 그래도 300평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주말 이제 체험 농장도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경영지 등록이라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를 소유해야지 농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가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체험 농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의뢰를 받고 찾다가 작은 땅에 대해서 찾다가 실제로 뭐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 서로 땅을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농막이라든지 농막을 설치하는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만들어 들어가는 과정들이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이 듭니다. 그쪽에 취미가 있고 완전한 의지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 그런 걸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거기 와서 거기에 농막 놓고 이래 설치하고 이래 업체도 알아보고, 뭐 수도 같은 경우 뭐 수도가 안 들어오면 관정도 파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이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자기만의 공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주말 체험 농농을 목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합당한 땅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 합당한 땅들이 있으면 금액도 작게 들어가고 거기에 합당한 내용이 있으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없는 상황인지 그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수익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는 건전한 방향에서 수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미지가 언젠가부터 이제 불법이나 투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힘들다는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전한 투자 개발이나 어떤 개발을 통해서 뭐 그런 이제 수요청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걸 맞춤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면 난개발도 막고, 항폐화돼가는 시골의 농지들 같은 경우 활용을 잘하면, 주말 체험 농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지만, 그런 적당한 땅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설비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 체험 농장에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농막인데, 농막은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나 뭐 이런 거 비료를 넣게 돼 있죠. 보관하는 장소로 이제 하는 이제 가설 건축물을 말하는 건데, 보통 이제 20제곱미터 이하, 6평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6평 정도 이하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있는데 6평 같으면 이제 내부의 그 내부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 면적은 한 5.5평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36 컨테이너 이제 박스를 보통 이제 6평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집 모양으로 형태를 갖추게 되면 농막 신고했을 때 이제 불법으로 해서 철거 요청이 있든지 그 신고를 해도 신고에서 불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농막 형태를 갖추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제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정화조나 이런 시설들을 이제 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데는 정화조나 이런 시설을 못하게 막습니다. 정화조가 있다는 거는 사실 비료하고 농기가 노는데 거기에 정화조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 정화조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머무는 걸 법률적으로는 안 되지만 허용을 한다는 거죠. 뭐 눈 감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경우에는 그걸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 그거는 이제 지자체별로 알아보시면 정화조나 이런 걸 이제 팔 수 있을지, 그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농막을 설치할 때 보통 논이나 이런 땅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합니다. 이래 농사를 오랫동안 이제 예전부터 농토가 좋은 농토일수록 보면 푹신푹신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런 농토에 농막을 갖다 놓으면 처지거나 뭐 내려앉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바닥 공사를 이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바닥 공사는 불법입니다. 그래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제 오류가 있는 농막을 설치하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농막을 갖다 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농막을 놓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서 농막을 실사를 나오고 해서 농막을 갖다 놔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지자체에서 허락을 하고 난 다음에 농막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농막을 갖다 놓고 신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농막을 놓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외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 가서 뭐 서류 필기를 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을 지금 꿈꾸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농업을 해보겠다고 꿈꾸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농막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자기만의 공간, 뭐 힐링 장소, 그리고 텃밭을 일구면서 작용하는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위가 조금 바뀌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조금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가지고 농업진흥국이나 이런 데 농사를 짓기 위해 특화된 땅들 외에 산 밑에 있는 저런 다락논이라든지 이래 짓기가 힘든 땅들에 대해서 농막을 패는 어차피 지금 시골은 젊은 인구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5년, 10년 이래 지나면서 다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농사를 패농이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 농사를 안 짓는 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가도 많고 패농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활용 방안들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없으니 도시민들이 와서 쉽게 패농되는 거 어차피 폐농지가 될 걸 이걸 좀 건전한 방향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많이 완화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폐농이 와서 텃밭이라도 일구면 그러면 농업은 아니지만 그 폐농은 뭐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많이 없겠죠. 가보면 한 1년, 2년 지나면 완전 뭐 우리나라 풀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풀도 막 울창하고 해서 그냥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이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런 주말 체험 농장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이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 도시민들이 또 농촌에 계속 오면으로 해서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시면 뭐라도 하나 이제 사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또 텃밭 일궈으면 이제 그거 갖고 또 이래 나눠도 먹고 실제 나이가 한 50대 넘어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50, 60 넘어가면 갈 데가 없는데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있으면 또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가족들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방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폐농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폐농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런 폐농지들을 주말 체험 농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도시민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농촌이 항폐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도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말 체험 농농이 있는데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짓기는 곤란하신 분들 조금 작은 자금에 한 몇천만 원 되는 자금으로 주말 체험 농장을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찾고 근데 현실은 그런 작은 농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작은 농지들이나 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농막 놓고 관정 파고 전기 땡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찾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말 체험 영농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농막은 실제로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거주를 하더라도 그 모른 채 해줍니다. 농촌의 법 집행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지만 현재 농촌 상황들이 그만큼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폐농지를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거는 오히려 뭐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투기화돼서 요걸 가지고 요런 법을 악용해서 뭐 기획부동산처럼 한 필지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제 공유 지분이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치가 되고 한 1년쯤 후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많은 부분은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많은 부분은 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작은 자본을 가지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정서적인 힐링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인들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운이 좋으면 주말 체험 농장을 했는 지역의 집가 상승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주말 체험 농장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저는 주말 체험 농장 이 부분이 수익적인 구조가,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도 수익적 구조가 충분히 날 거라고, 이 시장이 많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관심이 높고, 그 지방 쪽에서도 주말 체험 농장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굳이 어려운 투자처를 찾아서 개발 가능지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중개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농막의 이제 신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주말 체험 농장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